자, 자성체 활용해 봅시다. 자, 얘들아, 자성체는 어디에 활용되냐면, 자, 여기에 활용돼. 자, 일단 강자성체는 어디에 활용되냐? 첫 번째, 하드디스크. 얘들아, 하드디스크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드디스크에 여기 헤드가 있고, 여기를 우린 플래터라고 표현하거든? 자, 정보를 뭐 하는 장치야? 저장하는 장치가 하드죠? 하드디스크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강자성체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원자자석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강자성체들이. 얘네가 바로 플래터야. 그런데 얘가 돌아가면서 헤드 쪽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잘 들어. 얘가 뭐가 돼? 하나의 자석이 돼. 자석이 됩니다. 이 자석에 의해서 이 원자자석들이 뭐가 돼? 자화가 일어나면서 내용으로 뭐 하는 거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즉, 강자성체가 얇게 코팅된 플래터 위에서 헤드가 움직이면 얘가 하나의 자석이야.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헤드가 움직이면 헤드의 코일에 정보가 담긴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강자성체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되면서 정보가 저장되는 거야. 알겠죠? 또 누가 있냐? 전자석 기두기. 자, 전자석이란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 겁니다. 왜? 얘는 강자성체라서 너희들 혹시 이거 아니? 코일에다가 철심을 박으면 자석의 성질이 어떻게 돼? 굉장히 강해지지. 그치? 이거 중학교 때 배웠었죠? 그게 바로 뭐냐? 철심이 뭐기 때문이야?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잖아. 이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일어나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굉장히 세지는 거야. 그래서 강한 자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죠? 자, 또 누가 있냐? 자, 자기저항 메모리 램이라고 이야기하죠. 램. 역시 자성체의 자기화 배열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자,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 자기저항 메모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누가 있냐? 고무자석. 얘들아, 고무자석은 뭐냐면 강자성체 분말에 고무를 섞어서 고무처럼 이렇게 휘어지고 꺾이면서 유용하게 굽힐 수 있는 뭐야? 하나의 자석을 얘기하는 거죠. 고무자석도 역시 강자성체 분말을 이용했다는 거. 또 가뭄 테이프도 자, 강자성체로 만든 테이프로서 자성이 제거되지 않은 테이프가 도난 방지 센서를 지나면서 정보가 울려 도난 방지에 활용된다는 거야. 너희들 혹시 마트 같은 데 가본 적 있지? 거기에 물건의 뒤에 뭐가 붙어 있어? 하얀색 택이 붙어 있죠? 그래서 계산대 그 택을 띄잖아. 만약에 택이 붙어 있는 상태로 그 주변을 통과하게 되면 얘가 하나의 강자성체거든? 그 주변에 강자성체가 형성되면서 자기장이 형성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 자석을 갖고 움직이게 되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겠지. 그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경보를 울리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녀석 가뭄 테이프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역시 강자성체를 이용한 예고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액체 자석. 자, 이거 봐봐. 고운 알갱이의 강자성체 가루에 액체를 넣어서 서로 엉키지 않게 만든 것으로 상온에서는 액체로 보인다는 거야. 자, 어디에 이용되냐? 자, 자석 잉크라든지 MRI, 조영제. 우리 MRI 맞기 전에 주사를 맞거든요. 왜냐면 이 조영제가 피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강자성체거든. 그래서 너희들 MRI가 뭐냐면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야.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자기장이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간다고. 이해가요? 그럼 그 조영제를 맞게 되면 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가 쫙 일어나면서 우리 몸의 이상 부위를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MRI. 그 다음에 우주복, 스피커, 예술작품 등에 이용되는 게 바로 액체자석. 자, 지폐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폐의 숫자 부분에 액체자석 잉크를 사용한다라든지. 그래서 네오디듐 자석을 지폐에 딱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 달라붙지? 왜? 얘가 강자성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MRI 장치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영제나 나노 크기의 입자의 액체 자석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주복의 미세한 틈을 완전히 막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안전모라든지 또는 관절 부위 등의 이음새에 액체 자석을 한다는 것. 요런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넘길게. 자, 요건데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167쪽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전류의 자기자기. 이게 뭔 소리야? 다 했어? 여기는 물리 원에 있던 내용이랑 똑같은 부분이라 어렵지는 않습니다. 얘 자기장합성이 좀 어렵지? 자, 할까요? 해볼까? 자, 자석이나 전류에게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 본다? 자기장. 그 다음에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표현하지. 그 다음에 자석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전자가 원자의 주변을 도는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스핀 운동. 자석에 약하게 끌려오는 물질 누구야? 상자성체겠죠. 그지? 그 다음에 자석에 약하게 밀려나는 물질 누구야? 반자성체가 되겠지. 하드디스크의 원리, 헤드가 플래터 위에서 움직이면 헤드의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플래터 위에 코팅된 강자성체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되고요. 전구가 저장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고운 알갱이의 강자성체 가루를 액체 속에 넣어서 서로 엉키지 않게 만든 것을 우린 뭐라 불러? 액체자석이라고 표현하죠. 넘기자. 1번. 자성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래. 전하를 띠는 전자는 원자의 주변을 도는 궤도 운동을 한다. 이때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이 자기장을 형성하여 원자 하나도 자성을 띠게 된다. 또한 전자는 스핀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전자의 궤도운동처럼 이 성질에 의해서도 자성을 띠게 된다는 거야. 그죠? 2번 보자. 자, 그림과 같이 스탠드에 A, B, C를 각각 실로 매달아 정지시킨 뒤 자석을 가까이 하였다. A는 자석에 약하게 끌려왔고, 그러면 A는 누구야? 상자성체가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B는 자석으로부터 약하게 밀려났다. 그럼 B는 누구야? 반자성체가 될 거고요. 자, C는 자석에 강하게 끌려왔다. 그럼 C는 누구야? 강자성체가 되겠지. 그지? 자, 3번 봅시다. 3번. 자, 그림은 어떤 자성체의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물질 내 원자 자석들의 모습을 나타낸 거래. 자, 외부 자기장이 말인가? 같은 방향으로 좌우가 일어났지. 이해 가요? 자, 누구야? 자기 구역도 있네요. 그치? 누구야? 강자성체겠죠? 그치? 자, 강자성체고요. 이 자성체에 해당하는 두 가지 물질 누구야? 철과 니켈 있지. 철과 니켈. 자, 4번 보자. 자, 자성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도 원자 자석들이 특정 영역 안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 그게 바로 자기 구역이지. 기억 참이고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지 않을 때 상자성체는 제 원자 자석들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자기장을 형성해요? 그렇지 않지. 이건 틀렸네.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이 바로 사라진다. 맞지? 그치?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전자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전자석은 강자성체인 철심을 코일에 감싸고 있는 구조로서 코일의 전류가 흘러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성체 내의 원자 자석들이 외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돼서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치? 오케이. 넘깁시다. 뭐 다른 거 쉽고요. 자, 여기 숙제고요. 좀 쉬워서 내신 만점도 역시 숙제. 자, 실력업 1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10원. 갔다 오세요. 쉬는 시간에 뭐 했어? 자, 한번 해볼까? 잘하네. 자, 한번 해볼게. 자, 다음은 물질의 자석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림과 같이 스탠드에 자석을 실로 매달고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A와 B를 자석에 가까이 하여 자석의 회전 방향을 관찰한다. A는, 자, 나왔네. 상자성체네요. 그러면 A를 갖다 놓으면 얘는 끌어당기는 방향, P 방향으로 회전하겠지. 그죠?
자, B의 자성을 알 수 없다. A를 가까이 했을 때 P 방향으로 회전했고요. B를 가까이 했을 때 Q 방향. 밀어냈네. 그럼 B는 누구야? 반자성체겠네요. 반자성체. 그지? 지구자기장은 무시한다. 자, A는 자석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되는 거지. 상자성체니까 틀렸고요. B는 강자성체 아니죠. 나에서 B는 자기화된다. 자기화 되니까 자석의 성질을 띠겠죠. 그지? 맞네요. 답은 2번 되겠다. 자, 2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렵지 않지? 실력 어린데도 쉽죠? 쉽다. 그죠? 자, 해볼게. 자, 이거 보자. 자, 그림은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A에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A의 내부 자기 구역들이, 자, 자기 구역이 있다는 소리는, 자, A는 누구야? 강자성체라는 소리죠. 맞아요? 그러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지.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 자, 자화된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오고 있지. 그지? 그러면 자석은 기억 쪽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나온다는 소리죠. 그럼 기억은 바로 어떤 극이야? N극이겠네요. 맞지? 자, 그럼 보자. 자, A는 강자성체 맞는 거죠. 그지? A는 강자성체. 기억은 S가 아니지, N극이지.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하여 A에 가까이 하면 A의 내부 원자 자석들은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돼? 아니지,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돼? 잠깐만. 자석의 극을 반대로.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하고 A에 가까이 하면 A의 내부 원자 자석들은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지? S극이니까. 맞지? 다음 몇 번이네? 4번이 되겠다. 자, 3번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내부 자기장은 SSN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봐봐. 자, 그림 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물체 A가 놓여있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A를 꺼내요. A의 단면에 A의 P면에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를 가까이 했더니 P가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모습이래.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얘는 자기화되지? 자기화되는데 여기가 S고 얘가 N이죠? 내부 자기장은 S에서 N이야. 알겠죠? 그리고 자기장 영역에서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얘 자석이지? 그럼 A는 누구야? 강자성체 되겠네요. 그렇지? 자화된 게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얘가 N이고요. 밀려났다는 소리는 B가 바로 누구라는 소리야? 반자성체라는 소리지. 그치?
자, 기억. A는 강자성체다. 맞고요. 가에서 A의 P면은 S극이 아니라 N극이 되겠지. 자, B는 자기와 배열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는 메모리에 이용될 수 있다. 아니죠. 메모리에 이용될 수 있는 건 강자성체죠. 반자성체 아니지. 이건 방자성체니까. 다음 몇 번이야? 1번 되겠네요. 자, 4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왔어? 참. 자, 한번 해볼까? 자, 봐봐. 그림가는, 봐봐. 자, 자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자성체 A에, 상자성체네. 내가. 자, 매단 모습을, 나는 가에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간 모습을, 다는 나에서 A 대신 자기가 되어 있지 않은 반자성체 B를 매단 모습이다. A와 B의 질량 같대요. 나의 A의 아랫면은요, A의 아랫면은 어떤 극이야? N극, S극이 되면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지. 그죠? 아, 그러니까 S극으로 작용된다. 기억 틀렸네요. 그죠? 자, 니은 보자. 용철저울의 측정값. 얘들아,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지. 자, 힘은 먼저 A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로 A의 중력이 있겠지? A의 중력.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어요? 자석의 A를 잡아당기는 자기력도 존재하지. 맞니? 자, 그 다음에 자, 용수철이 얘를 끌어당기는 장력 작용하죠. 이 장력이 바로 뭐야? 용철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지. 그죠? 근데 R자는 몇이야? 0이죠? 얘 정지에 있으니까. 그럼 이 장력은 A의 무게에다가 자기력을 뭐 한 거야? 더한 거죠. 맞아?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B 같은 경우는, 자, 상자전체죠? 일단 B의 무게가 있을 거고요. B의 무게는 A의 무게랑 어때?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질량 같으니까. 두 번째. 자, 또 자석이 B를 뭐 하고 있어? 밀고 있지? 청력, F1이라고 할게, 자기력. 또 누구도 존재해요? 자, 장력도 존재하지? 이걸 T1이라고 하자. 그치? 그런데 B의 작용은 R자인데 역시 몇이야? 0이라는 소리는, 아, T1, 장력, 용철저울에 나타나는 눈금과, 자, 자기력의 합이 누구와 같다? B의 무게와 같다. 아, 그럼 장력, 용철저울의 눈금은 B의 무게에다가 자기력을 뺀 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눈금은 얘가 더 크지? 그치? 아, 그럼 볼게. 자, 용철저울의 측정값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어떻다? 크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얘는 무게니까. 자, 용철저울의 측정값은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지. 어차피 무게 똑같은 거니까. 자, 자석이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다 나네. 자석이 지면을 누르는 힘이네요. 자, 일단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지. 일단 첫 번째, 자석의 무게가 작용할 거고. 자, 미안. 자석의 무게가 작용할 거고. 두 번째,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니까. 자, 자석의 A를 잡아당기면 A도 자석을 잡아당기지.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바닥면이
바닥면이 자석을 떠받치는 힘이 존재하겠지. 그런데 자석의 R자는 몇이야? 0이죠. 그럼 결국 바닥면이 자석을 떠받치는 힘이죠. 얘가 자석이 지면을 누르는 힘과 똑같은 거야. 얘 플러스 자기력이 바로 자석의 무게와 같죠. 그죠? 그럼 N은 바로 자석의 무게에다가 자기력을 뭐한 거? 뺀 거와 똑같지. 맞아? 자, 다 같은 경우는요. 자, 다 같은 경우는 자, 자석의 무게가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작용해? 자, 자석이 얘를 밀어내면 자, 반자성체도 자석을 뭐 하겠어? 밀어내겠지. 이해가요? 괜찮지? 그럼 바닥면이 자석을 떠받치는 힘을 N1이라고 한다면 얘 R자인 0이니까 N1은 자석의 무게에다가 F1을 더한 거죠. 이해가? 그러면 자석이 바닥면을 누르는 힘은 바로 다가 더 크겠네. 그지? 아, 그래서 리을도 맞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겠다. 이해가요? 자, 숙제는 내줬지? 자, 뒷자.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자, 직선 노선까지만 선생님 나갈게요. 지금 몇 시니? 35분. 오케이. 아주 좋아. 자, 일단 이것도 중학교 때 좀 했던 거라 쉬운데 자기장 합성이 거의 중킬러급으로 나옵니다. 중킬러급으로 나와요. 자, 일단 자, 여기 봐봐.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요. 주변에 무엇이 형성된다? 자기장이 형성돼. 오케이?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얘를 우리 뭐라 불러? 앙페르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해. 자, 엄지손가락이 누구의 방향?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이 누구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었지. 이해가? 그래서 직선 도선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동심원 모양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역시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 여기다 나침반 딱 대고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으시오. 이런 건 중학교 문제라고. 이런 거 내 안 내? 안 내요. 중학교 때는 했던 거지. 이해가요? 자, 그럼 뭐에 대해서 나오냐? 이게 바로 나와. 자, 자기장의 세기는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요. 자,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세지겠죠. 전류의 세기와 비례하고요. 오케이?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어때? 듬성듬성하지. 이해가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소리겠죠. 즉, 이 직선 도선으로부터 어떤 거리? 바로 수직거리와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럼 직선 도선에서 너희들 문제는 물론 얘로도 푸는데 주로 누굴 가지고서 푸냐면 자, 몇 쪽 PC냐면 이거 한번 펴보세요. 뒤쪽. 자, 요거 비법 특강이라고 나와있죠. 완자. 요거 비법 특강 같지도 않지만 자, 일단 이거 봐봐. 이거 전기장 합성이랑 약간 비슷한데 헷갈리지 마. 얘다 전기력 합성은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야. 알겠죠? 자기장 합성 문제는 거리와 반비례예요. 제곱의 반비례랑 거리의 반비례랑 헷갈리면 안 돼. 자, 먼저 첫 번째. 먼저 이거부터 알아. 자, 일단 잘 들어. 자, 두 개의 직선 도선이야. 자, 앞으로 자기장이 나온 거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뭐다? 자기장이 칠판에서 너희들 쪽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X는 뭐냐?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야. 이거 어디서 따온 거냐면 너희들 활을 있지, 활을 쫙 내려서 딱 놓으면 화살이 이렇게 날아오잖아. 날아올 때 이 화살이 회전을 한다. 촉이. 그러면 촉을 앞쪽에서 보면 동심 원 모양에다가 화살 쪽이 어떻게 돼 있어? 앞에 뾰족한 부분이 점이 찍혀져 있는 것처럼 보여. 반대로 뒤에서 보게 되면요. 화살 기시 있잖아. 얘가 회전하면서 돌아가면서 X자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들어가는 방향. 얘는 나오는 방향. 자, 얘들아 봐봐. 자, 첫 번째. 자, 이거 꼭 기억해둬. 전류의 방향이 어떻다? 서로 같은 방향이야. 자, 무조건 합성 자기장이 무엇을 찾는다?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다. 평행점 찾는 게 무조건 첫 번째야. 이것도 평행점입니다. 알겠죠? 그럼 평행점이란 뭐냐?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야. 그럼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요. 무조건이야.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무조건 평행점은 어디에 있냐? 무조건 평행점은요. 어디에 존재한다? 내분점에 존재합니다. 내분점에 존재해요. 나 내분점, 외분점 모른다.
없지?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봐봐. 얘가 A 도선에 의해서는, 자, A 도선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이쪽은 어떻게 돼? 나오고 있지? A 도선의 왼쪽에서는 자기장 나오죠? A 도선의 오른쪽으로는 뭐야? 자기장이 어떻게 돼? 들어가지? 아, 그럼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 아, A 도선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뭐하고 있어? 나오고 있고요. 점점 작아지지? 이해가? 자, A 도선의 오른쪽으로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 들어가고 있지. 들어가고 있지. 들어가고 있지. 점점 작아지는 거야.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야. B 도선에 의해서 저희가 위로 오르면 얘가 B 도선의 왼쪽에서는 자기장이 나오죠. 아, 자기장이 나오고요. 나오고 점점 작아지지. 얘가 그럼 B 도선의 오른쪽으로는 자기장이 들어가죠. 자, 얘들아 봐봐. 전류의 같았을 때 두 도선의 외분점에서는요 자기장의 방향이 어때? 같은 방향이지. 그럼 더했을 때 0이 될 수 있어 없어? 죽어도 없어요. 그치? 그런데 안쪽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무조건 뭐야? 반대 방향이지. 맞아요? 반대 방향이지? 아, 그럼 여기서 자, 그럼 A, B의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요 무조건 이 안쪽에서 두 도선의 안쪽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그럼 A와 B를 보자. A와 B를 보게 되면 이해가요? 자,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려면 자기장의 세기가 어때야 돼? B1이라고 할게. 그냥 자기장의 세기. 그죠? 자기장의 세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1대1이어야 돼. 이해가? 괜찮아? 근데 만약에 전류의 세기가 2대1이 된다면 이해가? 그럼 두 도선으로부터의 거리도 역시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1이 돼야 되겠지. 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와 반비례하고 전류와 비례하니까. 이해갑니까? 아,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같았을 때는 무조건이야. 전류의 세기가 2대, 여기가 2i0고 여기가 i0면 무조건 2대1의 내분점. 그렇지. 여기서 하자. 2대1의 내분점에서 합성 자기장은 몇이 된다? 0이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괜찮죠? 그럼 이 0이 되는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평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 얘가 왼쪽으로 갈수록 누구의 방향이 돼? A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지. 맞아요? 역시 0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어떤 도선?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어렵지 않지? 자, 이제 두 번째. 아, 이게 나왔네. 자, 한 문제 바로 보고 하자. 자, 지금 봐봐. 자, 일단 봐봐. 자, 전류의 방향이 어떠냐? 둘 다 같지? 전류의 세기가 몇 대? 자, 어디서 합성자기장이 0이 돼요? 문제에서? 자, P에서 AB에 의한 합성자기장이 0이 돼. 아, 여기가 0이네? 맞지? 근데 거리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네요. 전류의 방향이 같으니까 내분점에서 합성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지? 그럼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몇 대 몇이야? 전류의 세기 여기가 3i면 여기가 i의 전류가 흐르는 거지. 이해가? 어렵지 않잖아? 이 정도? 아, 그러면 전류의 세기에 비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 된다. 이게 1번 답이에요. 어려운 거 없지? 자, 뒷장. 자, 이제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때. 자, 봐봐. 자, 얘들아 봐봐.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무조건이야. 합성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두 도선에 어디에 위치해 있다? 바로 외분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야. 자, 지금 봐봐. 전류의 방향이 위쪽이고 얘는 아래쪽이죠? 그럼 보여줄게. 왜 그런지. 전류가 위로 흐르면 A 도선에 의해서는 이쪽은, 자, A 도선의 왼쪽에서는 자기장이 나올 거고, 자, A 도선의 오른쪽에서는 자기장이 뭐해? 들어가겠지. 아, 그러면 A 도선에 의해서 나오고요. 나오고 계속 작아지죠. 그치? A 도선의 오른쪽에서는 들어가면서 작아지는 거지. 맞아? 그럼 B 도선에 의해서는 전류가 아래로 흐르니까 B 도선의 왼쪽에서는 자기장이 뭐해? 들어가고요.
오른쪽에서 뭐해? 나오겠지. 아, 그럼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오른쪽에서 나오고요. 맞지? 왼쪽에선 들어가지지. 맞아? 자, 그럼 봐봐.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자, 요 가운데 점에서 요 안쪽은요, 자기장의 방향이 어때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합성 자기장, 얘네들을 더한 자기장은 0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죽어도 없다라는 소리야. 이해가? 근데 반면에 두 도선의 외분점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때? 반대 방향이지. 이해가? 괜찮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 외분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봐봐. 전류의 세기가 B가 더 세지. B가 더 세죠? 그럼 이쪽에서는 이 녀석의 자기장이 훨씬 세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 0이 나올 수가 없네. 그럼 0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은 어디야? 바로 이쪽이겠지. 이해가? 괜찮아? 아, 그럼 봐봐. A, B 두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어때야 돼? 1대1 같아야지만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전류의 세기가 몇 대 몇이야? 전류의 세기가 1대 3이에요. 여기 I0면 여기 3I0야. 그치? 그러면 역시 거리도, 자, 두 도선으로부터의 거리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3이 돼야 되겠지. 이해가? 한마디로 이 길이가 몇이야? 3이면 이 길이가 몇이야? 1이 돼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B로부터 3대 1의 외분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몇이 된다? 0이 된다는 소리. 얘들아, 어렵냐? 어렵니? 괜찮죠? 자, 넘깁시다. 자, 오늘 너희들 테스트가 좀 어려워서 선생님 좀 빨리 끝내줄게. 테스트 봐야 되니까. 자, 선생님 직선 도선까지만 나갈게요. 알겠죠? 자, 이거 봐봐. 자,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무한이기. 자, 딱 보는 순간. 자, 얘들아, 이거 봐봐. 딱 보는 순간. 전류의 방향이 반대네. 그럼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어디에 있다? 외분점에 있다. 그럼 전류의 세기는 누가 더 세다? B가 더 세다라는 소리겠죠? 맞아요? 그럼 몇 대 몇의 외분점이야? 여기가 몇이냐? 5지. 여기가 몇이야? 2죠? 아, 5대 2의 외분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네? 그쵸? 그럼 전류의 세기는 얘가 5I0라면 얘 전류의 세기는 2I0가 된다는 소리겠지. 이해가? 아, 그래서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비는 몇 대면? 2대 5가 된다.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죠? 괜찮니? 어려워? 이제 앞으로 얘들아 전류의 방향 같다, 반대다,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점 여기다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지금 몇 분이냐? 47분? 오케이. 자,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원형 도선과 코일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동하세요.